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인데요. 아, 이거 문재인이 뭐 또 새만금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까고 자기는 뭐 별 잘못 안 한 것처럼 야 아니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유체 이탈 화법. 유체 이탈이에요. 네네네. 이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 오늘 출근했는데 네. 블로그에 딱 떴더라고. 네. 우리 마누라가 이거 꼭 다루라고 네. 흥분해가지고선. 네. 저희도 막 이거 보면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끝에는 그런 대화 하잖아요. 정상적이지는 않다. 아,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오죽하면 와이프한테 얻어 맞아요. 정상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정상은 맞은 거 아니에요. 걷습니다. 아니야, 출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맞은 거 겉에. 아, 왜냐면 여기 붓고 막 여기 까지고 그게 어디 이제 수상하잖아요. 그 벌에 쏘였다는데. 그렇게들 많이 의심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피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면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새만금 유치해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1년 3개월 동안 뭐 했노? 자기들 중간에 5년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그 5년 쏙 빼먹고 그 5년만 쏙 빼먹은 게 아니고 한 12조 하루하루가 가면 이게 몇 조씩 더 가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선 12조 6천까지 밝혔는데 네. 12조 빼먹고 네. 문재인도 정신 빼고 남의 일처럼 오늘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조 빼먹고 정신 빼먹고. 네. 야, 그거 괜찮네. 근데 여기에 이낙연이 그 5년에 함께 했잖아요. 네. 이낙연이. 근데 이낙연이 또 남일처럼 아니 우리는 평창올림픽 8개월 만에 성공했다. 이거 봐봐요. 우린 8개월 만에 평창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잼버리 유감이다. 그거는 그 전에 다 깔아놓은 거지 평창을. 아유, 그리고 그럼. 지네는 8개월 만에 숟갈 뜬 거고 여기는 지네들이 똥칠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진짜 뻔뻔스러운 게 이 다음 사진을 보면요. 말씀 바로 정리가 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요. 임기 마지막에 넘겨줄 때 95%로 공정률 95% 완성시키고 넘겼어요. 그 5%를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지. 정말 다 해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 5% 밥상 다 차려줘서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뻔뻔하게 8개월 동안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남은 8개월 안에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 끌어들여가지고 망쳤어요.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한 운동 선수들 정말 물거품 만들고 예선 탈락이라는 이때까지 없었던 일까지 만들어냈잖아요. 8개월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다면 아주 엄청난 성공 더 거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막 금메달 막 걔네들이 훼손시켰어.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좌파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 그들을 이야기하는 건 이게 전북도 신문이에요. 네. 2016년 3월 31일 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됩니다. 이 선정됐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북도에서 나무 심을게, 물 빠짐 잘할게 온갖 약속을 다해서 일단 그러면 후보지 선정 안으로 들어와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2017년 2월 달에 이제 이상지 회장이 이제 뭐 이렇게 잼버리 유치에 국제공항 높은 점수를 준다, 논리를 편다. 네. 이게 이제 공항까지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헤쳐먹으려고. 8,077억의 새만금 신공항 아직 삽도 못 떴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2017년 2월 22일에 9일 후에는 새만금 유치축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5일 날 문재인이 이거 결정적이죠. 네. 잼버리 새만금 유치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하라 이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전북지사가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쭉쭉쭉 나갑니다. 쭉 나가네요. 네, 2017년에 네. 유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안에서 결정됐고요. 그렇죠. 결정을 해버렸고
정동영역에서 살짝 나와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또 이렇게 1조 1조 고속도로 그렇죠. 건설에 또 입을 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도권 싸움하죠. 주도권 싸움 또 하는데 여기서는 뭐 누가 이겼나 말 안 해도 전북도 우리 그거 보셨죠? 네. 해외 여행 다니는 거 보면 스카우트 잼버리에 관련된 사람들 1명, 2명, 나머진 전부 전북도 군의원,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 부안 군인지 네네. 부안시인지 거기서 또 다 가고. 그러니까 저기 주도권 싸움에서는 전북도가 이겼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여태 2020년 12월에 예산 대폭 증액. 그래서 846억으로 확정하고 네, 처음 승인 받았던 것보다 1.7배 증가했고요. 네. 제가 중간에는 또 삭제를 한 예. 다음에 이 신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2023년 3월 29일 3월에 윤 대통령이 새만금 전폭 지원을 또 약속합니다. 네네네. 우린 착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4월 3일에는 새만금 잼버리 회장 관할의 부안군으로 또 결정하는 행안부 공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지가 전라북도 부안군이다. 지네들이 이제 모든 책임을 가지겠다라고 결정이 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그 민주당이 책임을 문정부가 책임을 안 져니 그다음에 책임을 다 지고 나니 세비를 썼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한 그렇죠. 거죠. 정말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차에 대외 유치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는 또 글을 올립니다. 다음 사진에 제가 이거 뻔뻔해도 이거 갖고 분노하셨잖아요. 야, 진짜 엄청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저는 손가락이 정말 미안할 것 같은데 이 그냥-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전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보시면 네, 글 한번 보시죠. 아니요.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린 네. 거. 마지막에 보낸 글을 좀 네. 보세요. 네, 이거죠. 새만금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세금 많이 잃었죠.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이거를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뻔뻔스러운. 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씀하세요.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고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 사람의 준비 부족한 게 누가 당신들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야?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뻔뻔스럽게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우네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다. 37% 문재인 정권 안에 37% 공정률을 갖추고 그것도 보고서상입니다. 보고서상에 37%다 이러면 대충 중국 느낌 아시잖아요. 한 10% 해놓고 그렇죠. 넘긴 것처럼 윤 정부가 보고서상 37% 공정률을 받았는데 이거 100%를 90%로 1년 반 만에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돈은 돈대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게 대단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너무 웃긴 것 중에 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코리아 잼버리로 바뀐 다음에 그 SNS 안에 세계 대전 1920년의 세계 대전과 그 참호 속의 처참함을 시작으로 코리아 잼버리 전 근대화를 느끼고 왔다. 처음 새만금 잼버리는 내가 세계 대전의 참호 속에 있었다. 물도 없지, 화장실도 안 되지, 밥도 제대로 안 나와. 이거는 내가 참호 속에서 정말 괴로웠는데 마지막에는 3일 차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전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발전된 그래서 지금 너무 괜찮다. 기억에는 그게 남는다라는 그 지도자들의 SNS 글도 보고 왔는데 정말 마지막에 글이 히트입니다.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듯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이 유체 이탈이지. 누가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누가 실패를 했는데 참나. 정말 근데 미치겠다, 이번을 계기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대한민국 속의 전라도 그냥 그 독립하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지금 만일에 그 전라도에 대한 독립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반대해봤자 30%다. 전라도 30%밖에 없을 거다. 나머지는 찬성하지 않겠냐. 그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결정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전라도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해먹는 걸 보고 그리고 해먹었는데 뻔뻔스럽게 이렇게 우기는 걸 보고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걸 보고 징글징글하다. 네, 저는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대회만큼은 전라도에서 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남겼고 이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시대를 여는데 다시 제재는 들어가야 된다. 재정 자립도가 10% 후반대거든요. 이 재정 자립도를 스스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중앙에서 지원금 내리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정말 중앙에서 돈 끌어다 쓸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이 딛고 보란 듯 다시 일어난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건데 그대가 할 말은 아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더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들이지 않나. 이거는 제가 뭐라고 오늘의 분노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지. 진짜 조금 전에 세계대회 전라도에서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그 몇 달 전에요 아시아 무슨 대회를 했더라고요 전라도에서. 네네네. 세계 운동. 아시아 대회인데 그것도 또 엄청나게 또 해먹었더만. 네. 그러니까 세계 대회가 아니라 국제 대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도 안 된다. 아시아 태평양 운동권 대회인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전북 도민들에게 신문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선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조차 카운터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카운트가 안 되고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 자체 순환버스 운영의 3% 이것도 보고서상의 3%면 진짜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운영했던 그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실적이 5만 원. 5만 원. 네, 5만 원으로 끝났다는 거. 5만 원 판매하기 위해서 수백억 썼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전라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전라도는 국제 대회, 세계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 금지법. 그러니까 그들이 재정 자립도라든지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몇 번의 카운트를 본 다음에 다시 신청할 때 오케이 하더라도 지금 향후 한 20년 정도는 국제대회, 세계대회 전라도 금지법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나서 그렇죠. 각종 무슨 국제영화제 무슨 영화제 해서요. 또 전라도에 그게 또 엄청 많아요. 네. 부산이 성공했잖아요. 부산 국제영화제. 네. 아주 부산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인데 이게 성공하니까 또 이게 무슨 전주 국제영화제 무슨 국제영화제에서 이걸 또 아류로 작품을 했는데 그럼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그냥 돈만 뜯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읽으면 또 정부 돈 들어가 후원사 돈 들어가 후원사들 또 뜯어. 이렇게 했는데 지지부진해 잘 몰라요. 그런데 돈은 또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사회 봐요? 광우병 때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그 청산규리가 주로 사회를 김규리. 봅니다. 네네네. 주로 사회를 보더라고요. 김규리. 네. 그러니까 저들만의 이 우덜끼리 돈 빼먹느라고 국제자를 붙이고 세계자를 붙여서 각종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빼먹어요. 이런 거 앞으로 아주 철퇴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김영유 소장이었습니다.